그 전기가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그 핵심. 핵심이죠. 네. 그 공부 호르몬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방식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관리를 하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네. 그러면 뭐 호르몬이라는 건 사실 사람 인체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부와 관련된 공부 호르몬은 뭐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뇌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한 5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인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래서 집중력과 관련된 것들도 네. 있고요. 또 그 엔돌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할 때 그 학습 동기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또 기억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또 잘 아는 게 있죠. 도파민이죠,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의욕적으로 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호르몬이어서 그런 5가지 공부 호르몬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뭐 5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파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도파민은 보통 어머니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무슨 뭐 중독하면은 도파민이 꼭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파민 그 중독과 관련한 도파민이 왜 공부랑 관련이 있을까? 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도파민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요, 뭐 햇빛을 받거나 뭐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5,000시간이나 10,000시간 노출되는 것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도파민은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기분 좋거나 아니면 뭐 새롭거나 어떻든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돼 있고요. 네. 또 이것이 기분이 좋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마엽으로 올라갑니다. 이마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장기 기억이 돼서 다시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도파민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도파민은 쾌락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요? 게임이나 이런 중독이 가능해요? 중독뿐만 아니라 공부도 좋아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 4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갖다가요. 네. 하루 종일 읽어달라는 건 경험해 보셨을까요? 50번, 뭐 100번, 그래서 똑같은 책을. 그거는 도파민이 이마엽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꾸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험 도파민이 때문에.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걔한테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네. 거죠. 또 감정 중에서는 도파민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격정적인 감정입니다. 일종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격정적으로 열정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도파민은 소근육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IQ를 높이는 방법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용 언어 발달하고 그다음에 소근육 운동인데요. 이 소근육 운동을 관리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따라서 손을 많이 써야죠. 그렇죠. 도파민이 부족한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파킨손 병이라고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제 떨고 네. 고정하는 그런 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또 도파민이 그 이마엽에 풍부하게 나오면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요새 시대는 또 창의력이 창의력 시대가 시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새 그 어떻든 공부에 있어서의 도파민 역할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네. 아니, 우리가 뭐 흔히 중독하면 다 나쁜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뭐 약물, 뭐 마약, 아니면 뭐 도박 이런 생각하는데 세상에 공부에 중독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아니, 너무 중독되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근데 아이가 정말 뭔가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공부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 핵심이 도파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호르몬 도파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선생님? 가능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도파민 공부법이라는 것이 어머니들이 그냥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니까. 그러니까 뭘 먹이면 되는 거?
어디를 누르면 되는 건가요? 막 지금. 이런 관계가 있죠. 일단은 도파민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다중지능 검사를 하든지 뭐 해서 좋아하고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부모님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찾아내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좌뇌 우세형의 리더로 대표적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집중 교육도 받고 유태인 교육도 받아서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중퇴를 했단 말이죠. 중퇴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컴퓨터에 이제 필이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10,000시간 이상 노출이 된 거예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중퇴를 했고 부모님이 또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이 빌 게이츠의 아버님은 변호사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 컴퓨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어설프잖아요. 그런데도 고등학생이, 도와줬어요. 네. 그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하게끔 한 거죠. 야. 거기에 필이 꽂히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너 학원 안 가고 무슨 어떤 소리 하냐고 그랬을 대학이나 들어가고 얘기해. 뭐 이러겠죠. 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빌 게이츠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 우뇌 우세형의